1번부터 모시겠습니다. 브러쉬의 위치를 바꾸어 회전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전기 기계가 아닌 것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브러쉬의 위치를 바꾸어서 회전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대표적인 것이 반발 전동기입니다. 반발 전동기들은 일반적으로 톰슨, 대리, 아트킨슨 이렇게 크게 세 종류로 나눠지거든요. 이런 반발 전동기. 또 정유자 전동기인데 삼상, 직권, 정유자 전동기. 정유자 전동기가 브러쉬 위치를 바꿔서 회전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물론 속도도 조정할 수 있죠. 여기다가 삼상 분권 정유자 전동기의 대표적인 것이 쉬라게 전동기입니다. 쉬라게 전동기. 삼상 분권 정유자 전동기 일종입니다. 쉬라게 전동기가 있는데요. 이런 기기들은 전부 다 무엇을? 브러쉬의 위치를 바꿔서 회전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전동기, 특수 전동기들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기를 보실까요? 1번 톰슨형 반발 전동기. 이 반발 전동기는 대표적인 것이 톰슨, 대리, 아트킨슨. 이런 전동기들이 전부 다 반발 전동기거든요. 맞죠? 삼상 직권 정유자 전동기, 직권 정유자 전동기가 있고 쉬라게는 삼상 분권 정유자 전동기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1, 2, 3번은 전부 다 브러쉬 위치를 변환시켜서 회전 방향을 바꿀 수 있네요. 정유자형 주파수 변환기. 이 정유자형 주파수 변환 장치는 유도전동기에 접속이 되어서 유도전동기의 2차 측에 실리 주파수 전압을 변환시켜주는 장치가 정유자형 주파수 변환기거든요. 그럼 이것은 유도전동기의 회전 방향과 동일하기 때문에 브러쉬 위치가 변한다고 해서 속도는 변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브러쉬 위치를 바꿔서 회전 속도를 변환시켜주는 것이 아닌 것은 정유자형 주파수 변환기이다. 근데 이번 직유전동기의 역기전력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렇게 물었네요. 직유전동기의 역기전력. 간단하게 이렇게 분권 전동기를 보실까요? 직유 분권 전동기가 있다. 아마추어, 여기서 계좌건선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계좌건선과 전기자가 이렇게 병렬로 접속되어 있는 이런 전동기를 직유 분권 전동기라고 쓰면 되겠죠. 분권 전동기다. 플러스, 마이너스, 직류 전원에 의해서 회전하는 전동기가 분권 전동기입니다. 여기서 회전하게 되면 하나가 된다. 회전하면 이 전기자 건선이 여기서 만들어진 자속을 모은다. 이 자속을 절단해줌으로써 여기서 2V의 기전력이 유도되는 것입니다. 발전기일 때는 이걸 유기기전력이라고 쓰고 전동기일 때는 이걸 역기전력이라고 쓰는데 이 역기전력은 항상 이 공급전압과 역으로 이 공급전압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왔다. 이게 공급전압 V볼트가 이렇게 공급된다면은 역기전력은 이거와 역의 관계로, 역의 방향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전기에서 나오는 기전력이 되는데 이렇게 역으로 나오더라. 이것을 역기전력 2라고 쓰거든요. 근데 역기전력 2는 직류 발전기의 유기전력과 똑같습니다. 역기전력 2는 무엇이 된다? A분의 Z P파이 60분의 N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역기전력 2라 해서 이 역기전력이 증가하면 된다. 여기 전기자 저주를 역으로 나오기 때문에 제한해 줄 수 있습니다. 이걸 감소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기전력, 역기전력입니다. 그래서 항상 역기전력은 무엇에 비례한다? 속도와 자속에 비례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한번 보기를 보실까요? 1번 역기전력이 증가할수록 전기자 전류는 감소한다. 그렇죠? 요게 이 전류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기전력이 나오기 때문에 요 역기전력이 증가하면 전류는 감소하는 것입니다. 원래 전기자 전류 이렇게 되거든요. 전기자 전류 IA라는 값은 이렇게 되죠. 공급전압 V에서 역기전력 2를 빼주어서 여기를 전기자 혼선의 저항 RA로 나눠주면 되겠죠. 전기자 혼선의 저항 RA 있죠? 그래서 이게 증가하면 어떻게 된다? 증가하면 여기는 일정한 전압이 되기 때문에 여기는 감소겠죠? 맞는 얘기가 되겠죠. 2번 역기전력은 속도에 비례한다. 그렇죠? 이 회전 속도에 N우가 되는데 속도에 항상 비례하더라. 맞죠? 3번 역기전력은 회전 방향에 따라 크기가 다르다. 아니죠. 속도와 자속에 따라서 크기는 변하지만 방향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럼 3번이 잘못됐네요. 잘못됐죠? 그래서 답은 3번이 잘못되었다. 이겠죠? 근데 3번 정격 6600대 220V인 변압기에 1차 측에 6600V를 가하고 2차 측에 순저항 부하를 접속하였더니 1차에 2A의 전류가 흘렀다. 이때 출력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출력을 원래는 킬로와트로 물어야 되는데 킬로볼트 암페어로 물었네요. 변압기에서의 출력 P는 용량을 답을 많이 쓰거든요. 용량.
용량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출력이라고 써줬고, 출력은 항상 무엇이 된다? 1차 공급전압 곱하기, 이게 변압기의 용량, 전격 용량이 되는 것입니다. 변압기는 효율이 97, 8%가 되기 때문에 이 입력과 출력은 어떻게 된다? 거의 같다고 보거든요. V2, I2. 그래서 P상 출력은 P상 용량이 되겠죠. 용량 단위는 볼트암페어가 되는 것입니다. 볼트암페어. 여기다 10의 만에 3성하면 킬로볼트암페어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출력은 이게 원래 출력인데 뭐와 같다? 입력과 거의 같거든요. 그래서 입력과 출력은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력을 구하려면 V 1차 측의 공급전압이 얼마? 6600V의 저항 부하를 연결한 것이죠. R 부하를, 저항 부하를 연결한 것입니다. R 부하를 접속하였더니 1차 측에 2A 흘렀죠? 이것으로 2A 흘른 것입니다. 2A. I가 있고로 2A 흘렀다. 그럼 이게 바로 P상 용량 볼트암페어. 실은 저항 부하이기 때문에 와트라고 써도 되는 것입니다. 곱하기 10의 3승을 해줄까요? 10의 마이너스 3승 오면 단위가 뭐가 됩니까? 킬로볼트암페어가 되겠죠? 그럼 6.6 곱하기 2가 되니까 얼마가 됩니까? 13.2 킬로볼트암페어가 되겠네요. 이 변압기의 전격 용량은 얼마가 된다? 13.2 킬로볼트암페어 또는 전격 출력도 13.2 킬로볼트암페어라 이렇게 답할 수 있죠. 이제 4번 단자전압이 220V, 부하전류가 50A인 분권발전기의 유기 기전력은 이렇게 물었네요. 단 전기자 저항이 0.25이며 기자 및 전기자 반작용은 무시한다. 분권발전기죠? 그럼 분권발전기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예, 분권발전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자 본선이 있고 이게 전기자가 이렇게 조져 있으며 부하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하 로드라고 쓰죠. 이게 전압은 220V이고 위에 부하 전류가 부하의 공통 전류 I가 있고로 50A라고 줄였습니다. 50A. 여기 단자전압 V가 단자전압 V는 220V라고 줄였죠. 자, 이럴 때 전기자 본선의 저항 RA가 0.25mm라 한다면은 그게 기전력 E는 얼마인가 하는 문제이죠. 요 유기 기전력 E는 어떻게 되느냐? 직류 분권 발전기의 유기 기전력 E는 무엇이 된다? 요 단자전압 V에다 뭘 빼주면 됩니까? 뭘 더해주면 됩니까? 여기서 전압관을 더해주면 되죠? IA 곱하기 RA. 근데 여기 계좌온선의 조류를 전부 다 무시한다 했습니다. 조류를 뭐 무시하고 전기자 반작용도 무시하니까 요게 전기자 전류가 요게를 무시하면 제로라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럼 요 전류가 그대로 여기로 나가죠. 그러면 원래는 V 플러스 IA RA가 되는데 곧 뭐가 된다? 부하 전류를 얻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단자전압은 220V가 되었고 부하 전류, 곧 전기자 전류는 50A 흘렀으며 전기자 본선의 저항이 0.25mm니까 10V가 됐죠. 되어지니까 230V의 기전력이 유도됐다고 볼 수 있겠네요. 답은 3번에 있죠. 문제 5번 200kW, 200V 직류 분권 발전기가 있다. 전기자 본선의 저항이 0.0255mm 때 전압 변동률은 이렇게 물었네요. 전압 변동률을 구해라. 원래 전압 변동률은 이게 전압 변동률이죠. 무부하 전압 V0 마이너스 전격 전압을 무엇으로? 전격 전압으로 나눠서 곱하기 100. 이게 원래 전압 변동률의 정의입니다. 자, 그런데 직류 분권 발전기에서는 이게 전부하 전압에서 V로 쓸 수 있습니다. V 전압. 이거는 무하 전압은 기준으로 2로 쓸 수 있죠. 2 마이너스 전부하 전압 이렇게 써도 전압 변동률이 똑같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항상 유기기전력 2는 좀 전에 썼죠. 직류 분권 발전기 유기기전력 2는 무엇이 된다? 유기기전력 2는 V 플러스 IA RA가 된다 했죠. 그래서 이게 이거에서 V를 빼줬으니까 뭐가 없어지죠. 그럼 뭐 합니까? 이게 IA RA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격 전압 V 분지 IA 곱하기 RA 곱하기 100. 이게 100분율로 나타내는 전압 변동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산해 볼까요? 전압은 위에 200V로 줄였죠? 200V 그대로 넣어주고 전류가 약 얼마가 되냐면 이게 이 출력을 무엇으로? 출력을 전압으로 나누면 전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기자 전류, 부하 전류가 어떻게 된다? 부하 전류 I는 출력 P를 무엇으로? 전압 V로 나눠주면 되겠죠? 전압은 200V이고 출력은 200kW이니까 200kW니까 10의 3승이 되어서 나눠주면 1000A 흐르네요. 1000A. 자, 그래서 그대로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1000A 곱하기 저항이 0.0025가 됐죠? 0.025ohm이 되었습니다. 곱하기 100. 자, 이것을 정리해 주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 두 개 소거되죠? 공 두 개 소거되고
공 3개니까 하나, 둘, 셋. 25를 2로 나눠주면 되겠네요. 얼마가 됩니까? 12.5%가 됐네요. 그래서 이 근권발전기의 전압 변동률은 12.5%가 되었다. 보기에서 찾아보니까 답은 2번에 있죠. 이제 6번, 6국 직류발전기의 정유자 편수가 132개, 단자전압이 220V, 직렬 도체수가 132개이고 중권이다. 정유자 편간전압은 모르네요. 정유자 편간전압이라. 이게 정유자 편간전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직류발전기의 전기자 곤선을 이렇게 세워놨습니다. 세워놨어. 곤선입니다, 이게. 중첩대 가면 중권이라고 했죠? 이렇게 쭉 진행되는 게 이게 직류 발전기의 전기자 곤선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게 이게 전기자 편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있는 게 전기자 편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전기자 편.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면 전기자 편간전압은 요 편과 요 편들 있죠? 이 편과 편사의 전압. 요 편과 요 편간전압을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편과. 그럼 요걸 구해볼까요? 요게 전기자 편과 요 전기자 편의 전압. 이것을 전기자 편간전압 ES라고 쓰는데요. ES는 무엇이 되냐면은 요 곤선이 있죠? 요 곤선. 요 곤선은 지금 N극에 놓여져 있다고 보면 됩니다. N극에 놓여졌고. 그리고 요게 곤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이건 S극에 연결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기저력이 이렇게 진행될 때 요 기저력은 이렇게 진행되거든요. 그래서 편간전압이라는 것은 E 플러스 E가 같은 이렇게 하나 표로 형성하면 합해주는 값이 되거든요. 그래서 ES는 무엇이 된다? E가 되었다. 도체 하나에서 만들어지는 기력의 2배. 그러면 직유발전기의 유기기전력 E는 무엇이 된다? 직유발전기의 유기기전력은 총 도체수 곱하기 무엇을 하면 된다? 도체 1개의 기전력을 곱해주면 전체 기전력인데 직유발전기는 최소한도 병렬 헬수가 A개에 주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A분의 Z, E가 이게 바로 유기기전력 E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값은 무엇이 된다? 도체 1개의 기전력 E는 무엇이 된다? E에다 무엇을? 그래서 Z분의 A를 곱해주면 이게 도체 기전력 E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곱해주면 되겠죠? 2 곱하기 얘는 무엇이 된다? Z분의 A 곱하기 2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걸 2로 나눠줘도 상관없죠? 그러면 2분의 도체수 곱하기 병렬 헬수 2가 되면 이게 바로 정유자 편과, 이 정유자 편과 편사의 전압 ES라고 쓰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총 도체수를 2로 나눠주면 이게 바로 정유자 편수가 되거든요. 정유자 편수와 무엇은 같다? 이게 직렬로 연결된 도체거든요. 직렬로, 여기 보시기 하나의 도체 아닙니까? 이 직렬 도체입니다. 이렇게. 이 직렬 도체수나 무엇과 같다? 정유자 편수는 같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유자 편수가 132개요. 직렬 도체수도 132개라는 게 같은 편이 되는 것입니다. 정유자 편수나 직렬 도체수는 같다. 그래서 이게 바로 이게 하나의 도체거든요. 하나의 도체를 직렬 도체가 아니고 하나의 도체를 무엇으로 나눠주면 2로 나눠주면 그 정유자 편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의 정유자 편은 도체가 몇 개씩 연결됐다. 2개씩 연결되기 때문에 이게 Z를 2로 나눠주면 이게 정유자 편수가 되더라. 그리고 이게 중권일 때 정유자 편수 뭘까? 딱 국수 P가 같거든요. P 곱하기 2를 뭐로? 정유자 편수 K로 나누면 이게 정유자 편간전압이라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이게 주어진 것 그대로 있죠. 정유자 편수는 132개요. 국수는 6국이라고 되었죠. 6국. 기전력 2는 220V라고 주어졌습니다. 220V. 자, 이렇게 해서 나누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나누면 10V가 되겠네요. 10V. 그렇죠? 10V가 됐다. 그래서 정유자 편간전압은 10V 해서 답은 2번에 있네요. 이제 7번 3300V 대 210V 5kVA 단상면압기의 퍼센트 저항 강화가 2.4%, 퍼센트 리액턴스 강화가 1.8%. 임피던스 와트는 이렇게 물었네요. 임피던스 와트라. 임피던스 와트의 정의는 임피던스 전압을 인가할 때 공급할 때, 인가할 때 변압기의 입력입니다. 이 입력을 무엇이라 한다? 입력을 임피던스 와트라. 임피던스 전압을 공급할 때 입력이 여기서 임피던스 입력이 기술했죠. 임피던스 입력을 WS로 쓰는데 임피던스 입력은 무엇이 된다? 그것은 I 제곱 R가 됩니다. I 제곱 R은 무엇과 같다? 동선과 같은 것이죠. 동선 카프로스 PC와 같은 것입니다. 이 임피던스 와트를 구하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퍼센트 저항 강화는 무엇이냐? 퍼센트 저항 강화라는 것은
저항에 의한 전압 강화를 100분율로 표시한 게 퍼센트 저항 강화입니다. 그래서 퍼센트 저항 강화는 항상 무엇이 된다? I 곱하기 R로, 이게 저항에 의한 전압 강화이거든요. 이것을 전격 전압으로 나눠서 곱하기 100. 이게 퍼센트 저항 강화의 정의이거든요. 근데 여기다 같은 수를 II로 곱해줘 보십시오. 분자분모에 I로 곱해주면 여기다 IR에다가 I로 곱해주니까 I 제곱이 됐죠. 여기 V에다가 I로 곱해주니까 VI가 되겠죠. 곱하기 100. 이게 퍼센트 저항 강화이거든요. 저항 강화. 저항에 의한 전압 강화를 100분율로 나타내는 것. 그럼 여기서 보십시오. 이게 바로 임피던스 와트가 되겠죠. 따라서 임피던스 와트 WS는 무엇을 얘기한다? I 제곱 R. 변압기의 동순과 같다고 쓰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됩니까? 그럼 여기다 퍼센트 저항 강화에다 이건 퍼센트 저항 강화라고 쓰는 것입니다. 원래 퍼센트 저항 강화를 이렇게 쓸까요? 퍼센트 저항에 의한 전압 강화를 쓸 수 있죠. 저항 강화이다 보니 이건 전격 용량이 되거든요. 변압기의 전격 용량 PN으로 쓰고 이걸 뭐로 100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100. 자, 이것이 변압기의 임피던스 와트라고 쓰는 것입니다. 임피던스 와트.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겠죠. 이 저항 강화는 2.4%가 되었고 전격 용량은 여기서 5kVA로 줄였습니다. 이게 VI가 되거든요. 그래서 5kV니까 10의 3승 해주면 되겠죠. 하나, 둘, 세 개. 이것을 뭐 나눠준다? 100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100으로 나눠준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공 2개 없어지고 2개 없어지고 50 곱하기 2.4니까 얼마가 됩니까? 120W가 되겠네요. 그래서 임피던스 와트는 120W가 되었다. 3번에 있죠? 문제 8번. 변압기 U가 갖춰야 할 조건으로는 것은 이렇게 물었네요. 변압기 U라. 변압기의 절연유, 광유를 채우거든요. 변압기 U가 구비해야 할 조건은 변압기 U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변압기에 기름을 주입시키거든요. 변압기 오일이라는 얘기입니다. 광유를 채우는데요. 광물질이에요. 광유에서는 변압기의 이 내부에 기름을 내장시키게 되면은 절연 내력을 증대시켜주고 절연 내력과 냉각 효과를 키워주는 게 효과를 높이는 것이 증대할 목적으로 이렇게 기름을 주입시키거든요. 그럼 변압기 이후에 구비해야 할 조건은 무엇이냐? 절연 내력이 무조건 커야 됩니다. 절연 내력은 커야 되고 냉각 효과도 커야 되죠. 냉각 효과가 크려면 어떻게 된다? 일반적으로 비열이 높아야 됩니다. 온도를 가해주면 열이 빨리 올라가고 또 냉각을 시켜주면 쉽게 빨리 냉각 효과가 전달돼야 됩니다. 그래서 비열이 커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변압기 기름은 화재에 따라서 인화점, 불 붙는 점은 높아야 됩니다. 인화점은 높고 불 붙는 점은 높고 그리고 응고점, 어는 점입니다. 저쪽 시베리아 같은 데서 날씨가 추워지면 얼어버리는데 그 응고점이라고 합니다. 응고점은 낮고 그리고 점도, 냉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순환을 잘 해야 되죠. 그러면 점도는 낮아야 됩니다. 점도 낮을 것, 그리고 화학 변화 같은 게 없어야 되거든요. 자, 이런 게 변압기 이후의 구비 조건입니다. 보기를 보실까요? 1번, 절연 내력이 낮을 것. 틀렸죠. 절연 내력은 높아야 되는데 낮으면 틀렸죠. 인화점은 높을 것. 맞네요. 불 붙는 점은 높은 온도에서 불이 붙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100V에서 팍 불이 붙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인화점은 높고 해서 2번만 바른 답이 되겠네요. 비열이 적어서 냉각 효과가 클 것. 냉각 효과가 클 것은 맞는데 비열이 적어서는 안 됩니다. 비열이 높아서 냉각 효과가 커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응고점, 어느 점은 낮아야 되는 것이죠. 응고점은 낮을 것. 다 틀렸고 몇 번만 바르게 되어 있다? 2번만 바른 답이 되겠네요. 문제 9번. 단상 유도전동기의 기동 토크에 대한 사항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물었네요. 단상 유도전동기. 단상 유도전동기는 기동 토크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기동 토크가 없다. 이래서 이런 기동을 시키는 방법에 따라서 단상 유도전동기를 분류합니다. 그럼 단상 유도전동기 분류하는데 뭐라고? 판발 기동형이 있고 그다음에 콘덴서 기동형 세 번째로 병렬로 코일 하나를 연결해 있다 해서 분상 기동형이 나왔습니다. 네 번째로 세이딩 코일형,
세이딩 코일을 연결해서 기동 토크를 만들어냈다 해서 세이딩 코일형 이렇게 순서로 나눠지는데요. 지금 나일론 순서가 기동 토크가 큰 순서대로 나열한 것입니다. 반콘, 분쇄 이렇게 하면 계시죠. 이 반발 기동형은 회전자가 직류 전동기와 유사한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정류자와 브러쉬를 갖고 있는데요. 반발 기동형은 일반적으로 전부하 토크의 약 300%에서 350%까지 낼 수 있는 그런 기동도가 가장 큰 게 바로 반발 기동형입니다. 콘덴서 기동형은 약 200%까지 낼 수 있고 분산 기동형은 약 120%, 세이딩 코일은 전부하 토크의 40에서 80%를 낼 수 있는 가장 약한 전동기가 세이딩 코일형 단상 유도 전동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잘못된 것을 물었는데요. 보기를 보실까요? 분산 기동형은 125%, 약 125% 정도가 되는 거 맞죠? 콘덴서 기동형은 350이 틀렸네요. 350이 아니고 200% 정도의 기동 토크를 낼 수 있습니다. 전부하 토크의 약 200%를 낼 수 있다. 근데 이는 350이라니까 틀렸네요. 그래서 답은 2번이 잘못되었습니다. 근데 10번 삼상 동기발전기에 평형 삼상 전류가 흐를 때 전기자 반작용은 이 전류가 기전력에 대하여 무엇일 때 감자작용? 감자작용은 항상 뒤질 때입니다. 전기자 전류가 유기전 2보다 뒤질 때는 감자작용이요. 그럼 앞설 때는 증자작용이 되겠죠. 앞설 때는 증자작용이 됐더라. 그래서 기억은 뒤질 때, 니은은 앞설 때, 90도 뒤질 때, 기억 뒤질 때, 이것도 앞설 때 하면은 1번이 답이 되겠네요.